오늘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회의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 입학 등의 논문으로 인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을 전해드리고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공방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논문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인문계 특목고인 외고 학생이 2주간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요. 그 예, 사례가 일반적이지 어떤 않죠? 것인지는 예, 확인해야 어쨌든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쭤본 건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을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수 A씨가 책임저자로 올라가 있고 고등학생인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1저자는 다른 공동저자와 달리 중요한 기여를 했을 때만 이름을 올립니다. 회의는 고성으로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뒤에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변호인하러 나왔어요? 여기가 인사청문회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회의가 열린 뒤에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논문을 낼 정도로 의학 관련 논문을 낼 정도의 학생이 2번이나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신공격입니까? 이게 근거 없는 의혹이에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루빨리 열라며 맞받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리기 의혹 제기를 하는 것도 제가 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당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라는 얘기고요. 한편 조 후보자 측은 자녀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와 논문 작성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논문이 대학 입시 등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보통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라갈 때 대학이나 학회에서 따로 조사를 한다고 하죠. 혹시나 악용될 소지가 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해당 논문을 살펴봤는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조 후보자에 따른 단국대 의대 연구소 소속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학회에서는 논문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2009년 대한병리학회를 통해 발행된 논문입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저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따른 첫 번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속은 단국대 의대 연구소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에 따른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문 어디에도 고등학생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통상 고등학생이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학회 측이 참여도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연구소 소속으로 표기돼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소속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병리학회도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단독 제1저자냐? 얘의 역할은 뭐냐? 학회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논문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논문이 처리되면 해당 교수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은 연구비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 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 내진 반박 다 충실히 전해드리는 걸로 하죠. 네. 문제의 논문은 우선 어떤 겁니까? 네,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68자에 달합니다. 우리말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신생아 뇌 질환과 유전자의 상관성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모두 6쪽에 달하는데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은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한 내용입니다. 91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건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국대학교 병원이 모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유전 데이터가 포함된 복잡한 데이터인데 2주간 인턴을 했던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연구를 주도하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문의 페이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6페이지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도했다는 것은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도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논문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책임저자, 1저자, 2저자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저자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교수가 맡게 되고
제1저자는 제일 중요한 공헌을 한 저자로 규정돼 있어 학계에서는 보통 제1저자까지만 인정합니다. 예. 학계에서는 해당 논문을 고2 학생이 주도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거의 5년 동안 석박을 해도 영어로 완벽하게 또 의학에 일어나는 질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이 학생은 2주 만에 제가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제목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그러면 조국 후보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이 의대 교수였던 다른 학부형이 주관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 프로젝트 실험에 매일 적극 참여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논문을 대학 입시 등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단국대나 아니면 지도교수 쪽에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먼저 단국대는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예. 제1저자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예. 지도교수는 따로 응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 등에서는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조 후보자에 따른 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당시 조사 대상을 스쿨, 즉 학생으로 검색해 추렸는데 조 후보자 딸이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어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의 불투명한 자금이 꽤 많은 액수가 그러니까 수십억 원이죠. 50억 원이 넘는 걸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재무제표입니다. 예. 지난해 이 운용사의 자산 수중이란 형태로 53억 원이 들어옵니다. 자산 수중은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건데 누가 왜 대가 없는 증여를 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어서 의문인데 조 후보자 측은 펀드 운용사의 자산 변동은 후보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과거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네, 재산보다 많은 펀드 투자 약정 규모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 측은 출자 약정 금액은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펀드 운영사 측에서도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JTBC가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서 당시 펀드의 정관을 입수했는데 해명과 달랐습니다.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연 1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정관대로라면 약정대로 납입하지 않은 64억 원에 대해서 펀드 운영사가 조 후보자 가족에게 매년 15%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닌데 혹시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있었습니까? 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예초에 사모펀드와 조 후보자 측이 추가 납입금이 없다고 얘기가 된 만큼 해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정관과는 다르게 약속이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관과는 다르게 약속이 됐다는 건데 또 당시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 펀드, 즉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정관에는 투자 내역을 보고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예. 정관에는 또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뭡니까? 정관 25조를 보면 출자 약정 총액의 연 0.24%를 곱한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수료가 0.24%? 네,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가 펀드 운용력 입금과 사무실 비용 관리비로 사용이 되는데 너무 낮습니다. 이 펀드 운용사에는 3개의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중 1개의 펀드에서 정관대로라면 고작 2,4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예. 펀드 운용력이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상당히 실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정상적인 펀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자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의 딸이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탄다,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 14일에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현대 아반떼와 르노 삼성 QM3 또 SM6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향해서 정책 검증을 해달라고 말한 뒤에 내놓은 청사진입니다.
친동생과 부인에 이어서 딸에 대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책 청문회를 하자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정책이라고 운을 뗀 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들이 1대1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살인사건처럼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치료해 관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지만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폭력을 사용하면 법 집행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정책 발표는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고 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앞으로 2차례 정책 발표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정책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